CX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다시피 뭐 CS, CX, UX, 마케팅을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세계관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거는 SO의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메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CX 매니저라는 게 조금 제너럴리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CX 매니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커리어 패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많이 상담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CX 매니저가 정말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는 정말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하나는 CX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총 4가지 강점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CX 매니저로서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로는 운영 관련한 그 업무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로는 고객 소통에 좀 더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CX 매니저로서 강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CXO와 CCO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CCO라고 해서 Chief Customer Officer가 CS 매니저 분들의 커리어 최고 정점일 때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CCO보다는 X 쪽으로 많이 총괄 업무가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심지어 CMO 분들도 CXO로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CXO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맞아요. 직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네, CXO는 Chief Experience Officer라고 불리우는 최고 경험 책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책임지는 경영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XO 같은 경우에는 고객 경험 매니저분들이 하는 역할에 경영진 버전의 역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고객 여정 맵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이 어떤 흐름으로 쌓여가는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랑 직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고객 경험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의 시각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마케팅 관점의 CXO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고객의 소통 채널이 요즘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SNS라든지 오프라인 소통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소통 채널을 통합해서 뭐 고객과 회사 사이의 소통의 흐름을 윤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CXO 분들이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대시보드도 보면서 고객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품팀이랑 함께 소통을 하는 역할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CXO라는 직군이 경험 관련한 책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경험까지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에서의 철학이 그 내부 고객의 경험이 좋아야만 외부 고객의 경험도 좋아진다라는 브랜드의 철학들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직원 경험까지도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외부 고객도 있지만 내부 고객도 네. 있다라고 항상 하잖아요. 거기에 조금 한 단계 이제 발전된 버전의 관리가 들어가는 직군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CXO가 전망이 좋은 걸까요? 요즘에 브랜드가 집중하는 목표 자체가 마케팅이라기보다 고객 경험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MO의 역할을 CXO가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조건 CX 매니저 분들만 CXO가 되는 게 아니라 CX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다시피 뭐 CS, CX, UX, 마케팅을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세계관의 관점이기 때문에 CMO를 해고하고 CXO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CMO라는 직함의 명칭을 CXO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CMO도 두고 CXO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CMO와 CXO의 역할 자체가 혼재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CXO의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CXO는 새로운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이 전망이 좋다고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객 겸 안에 마케팅이 들어간다고 하면 네. 책임자가 CXO로 되는 네. 것 같고 네. 마케팅 안에 고객 경험이 녹는다라고 하면 CMO가 최고 네. 책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CXO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운영, 마케팅, 세일즈, CS, UX 경험을 가진 분들이 CXO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야 되고 리더십 기술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을 매니징하는 걸 좋아해야만이 내부 고객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경영진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빅픽처를 이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역량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글로벌 그 회사의 관점이겠지만 MBA나 다른 석사를 보유한 사람들이 CXO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고객 경험 안에서 정말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지 네. CX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션 운영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 네. 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COO라는 직군이에요. 네. CEO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뭐 해외에는 최근에 사임을 하신 셰릴 샌드버그도 계시고 국내에서는 CEO로 가장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천세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COO는 사실 CEO 다음으로 파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자 분들이 CEO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COO는 어떤 명칭의 약자죠? COO는 Chief Operations Officer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COO를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COO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고위 임원이라는 뜻을 COO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럼 COO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정말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이디어스라는 회사의 정보람 COO님의 말에 따르면 작가를 영입해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 뭐 서비스 정책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양한 브랜드 가치를 풀어낼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대표적으로 셰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 입사하시기 전에는 정부기관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셰릴 샌드버그는 파이낸스 쪽이랑 정부기관 관련한 거에 강점이 크기 때문에 메타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률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정부기관이랑 컨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크게 맡았을 가능성이 높고 뭐 어떤 CEO 같은 경우에는 CEO랑 CFO를 대신해서 투자를 따온다든지 CEO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맡아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CEO랑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이거를 운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CEO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스 CEO분의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께서 네. 정말 많은 일을 담당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도 늘어나고 그만큼 책임의 권한도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 관련했던 부서에 대해서 이런 책임과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CEO는 왜 전망이 좋은 걸까요? 어느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CEO는 뭔가 되게 클래식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팀 쿡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애플의 CEO이셨다가 그 CEO가 되신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팀 쿡의 능력치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랑 비교가 되면서 팀 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루를 꽉 차게 보내는 그리고 중국 제조사랑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협상을 해내는 그런 집요함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CEO 스티브 잡스랑은 굉장히 다른 CEO적인 그 운영에서 믿을 만한 역량을 갖춘 팀 쿡이 대표적으로 CEO에서 CEO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야망이 크고 나는 진짜 출세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CEO를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CEO도 CXO와는 조금 네. 다른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CEO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CEO랑 CEO 사이에는 돈독한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지 중요한데요. CEO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실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를 만큼 굉장히 집요하게 일을 해내고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COO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바란다의 COO이신 노하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COO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홍반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CEO라든지 다른 구성원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해대는 역할이 COO다. 개발팀을 제외한 모든 신생팀을 신설하는 역할을 본인이 하셨고, 지원팀도 만들고 그 다음 CS팀도 만들고 고객경험팀도 만들고 인사팀, 재무팀까지 본인이 다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CEO는 전략가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셰릴 샌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 입사하기 전에는 페이스북에 광고 모델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주커버그가 이제 광고 모델을 넣기 싫어하는 성향이었었는데 주커버그를 설득시켜가지고 광고 모델을 넣음으로써 페이스북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셰릴 샌드버그가 어떻게 보면 해냈던 수많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에도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매니지먼트하는 역량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적응력도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게 COO이기 때문에 COO는 역량 자체가 진짜 끝판왕이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CEO는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시야도 좋아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내기 맞아요. 위해서 팀도 빌딩해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맞을지도 구축해 나가는 맞아요. 정말 전략가고 어떻게 보면 실행가의 맞아요.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CX 매니저도 주목할 수 있는 네. 이제 각광받는 직군을 저희가 하나 알아왔죠. 맞아요. 바로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직군인데요. 이 직군은 고객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컨텐츠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초반기에 코워킹 스페이스의 커뮤니티 매니저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언급해드리고 싶은 커뮤니티 매니저는 그 오프라인 커뮤니티 매니저라기보다는 웹3 씬에서의 혹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커뮤니티 매니저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웹3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웹3 그 씬에서는 NFT라는 거는 만들어진 채로 론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커뮤니티를 구축한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주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NFT를 론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이 그러니까 할 이상인 것 같아요. 개발 역량도 중요하고 혹은 음악이라고 하면 그 음악의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역할도 중요하긴 한데, 커뮤니티에서 해당 멤버들이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 매니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기획하는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커뮤니티 매니저는 해당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웹3 씬에서의 커뮤니티 매니저는 트위터랑 디스코드라는 채널에서 트위터는 SNS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코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두 채널을 주축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런 콜라보 이벤트 이런 걸 하겠다, 우리는 이번에 이런 포럼에 나간다 알리기도 하고 의견도 받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멤버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로드맵도 그려서 전달드리고 타 커뮤니티랑도 같이 협업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구현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획의 역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한 디자인까지도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는 게 고객분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때를 정말 잘 캐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커뮤니티 매니저가 퇴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활성화되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벽 2시여도 그때 활성화되면 같이 참여하면서 뭔가 정보를 이끌어내야 돼서 뭐 퇴근도 없고 하루에도 12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종이 각광받고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정적인 업무 시간이 없이 업무량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3시인데 외국은 낮 4시일 수도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무 시간이 없고 계속해서 디스코드나 트위터를 봐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만큼 리모트 업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랑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를
내가 커뮤니티 매니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연봉이 엄청 높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5천만 원 넘는 부분이고 잘하시는 분들은 막 2억 원까지도 연봉을 받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는 한 M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커뮤니티 매니징이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씩 커뮤니티 매니징을 하게 되면은 높은 연봉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연봉이 또 높은 이유 자체가 능력치가 요구에 대해서도 네. 있겠지만 지금 희소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더 맞아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나는 약간 이쪽 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리딩하면서 내가 뭔가를 기획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 갖고 맞아요. 빠르게 진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야 되고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업무 자체가 멤버들한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직접 기획을 하고 타 커뮤니티랑도 조인해가지고 일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프로젝트도 많은 편이고 웹3 전문 커리어 웹사이트인 web3.career를 이제 보시면은 좋은 조건에 커뮤니티 매니저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영어를 잘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해야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꼭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국내 프로젝트인데 글로벌 그 멤버까지도 모객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영어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컨텐츠력이 좋은 편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스코드든 트위터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 웹3 커뮤니티 매니저로 혹은 일반 브랜드 커뮤니티 매니저로도 좋은 것 같아요. 웹3 쪽은 특히나 희소성도 있고 시장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는 단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웹3 씬에서 커리어를 만든다는 거는 본인의 커리어에 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CX 매니저 분들의 역량과 커뮤니티 매니저 분들의 역량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제 이직설 불 때 영어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더 이상 한국 시장도 한국만 바라보고 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이제 스타트업이 시작할 때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어떤 그 경영진 직군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CMO랑 CRM 마케터인데요. 사실 CMO라는 직군은 몇 년 전에 더 유행이었던 직군인 거 마케터분들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CMO라는 타이틀 대신에 다른 타이틀들이 붙여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뭐 5년 전, 뭐 7년 전 이때부터 CMO라는 직군에 대해서 다른 C레벨들보다 너무 빨리 잘린다. 재직기간이 짧다. 재직기간이 짧다. 캠페인에서 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CEO분들이 막 CMO를 바로 잘라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CMO라는 직군 자체가 옛날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X 매니저 분들이 오히려 더 CMO 쪽으로 생각해 주실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객 경험의 그 관점에서 마케팅을 꾸려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는 CRM 마케터 부분이거든요. CRM 마케터를 하시려면 데이터 수치 관련한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이 CRM 마케터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CRM 마케터야말로 요즘에 각광받는 마케팅의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마이 리얼 트립에도 CRM 마케팅 팀이 있는데 그로스 마케팅 팀 아래에 CRM 마케터가 있어요. 그 제품 전반 혹은 서비스 전반을 성장시키는 팀 안에 CRM이라는 필드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CRM 마케터로 성장을 하고 싶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수치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직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MO나 CRM 마케터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CMO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세일즈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광고라든지 SNS 상에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거.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고객 경험은 어떤가, 이런 거를 전략 수립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마케팅 수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CMO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CRM 마케터는 왜 전망이 좋은 걸까요? 고객 경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신 분들이 CMO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물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쪽에 역량을 갖추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오롯이 마케팅만 하신 분이 CMO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고객 경험의 백그라운드를 갖추신 분이 마케팅의 스킬을 더 해가지고 CMO를 가는 방향성이 좋은 방향성이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전망에 대해서는 CRM 마케터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CRM 마케팅의 영역이 옛날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주로 하던 마케팅이랑 달리 요즘에는 CRM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급으로 꼭 관리해야 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만들 때 단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끔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오래도록 남게끔 이제 관계를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CRM 마케터의 역량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그로스 마케터라는 영역이랑 CRM 마케터라는 영역이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치를 좋아하고 마케팅을 좋아한다 하면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객 경험에 대해서 고객 집착을 할 수 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도 역량을 같이 갖출 수 있다면 정말 욕심부려 볼 만한 커리어 패스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CX 매니저로서 내가 어떤 커리어 패스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점을 찍는 내용까지 알아봤는데, 영상 보시면서 나는 C-레벨까지, 치프까지는 관심 없어, 약간 나랑 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가 주목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꼭 내가 이제 치프 될 생각 없으니까 난 안 할 거야 라기보다는 이런 역량을 가지면 난 조금 더 커리어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구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영상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인분이랑 나눈 대화 중에 하나인데, CX 매니저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제너럴리스트라는 생각에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고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CX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중에 어떤 유형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를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아티클을 기반으로 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저희가 참고한 아티클 링크도 쭉 남겨드릴 테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